자, 이번 시간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상 특례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상 특례, 한마디로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 지정 특례에 관하여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용도지역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원칙이 뭐죠?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이다. 그렇게 학습했죠. 자, 그런데 그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특별히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도시군 관리계획의 그 입안과 결정 절차 없이 그 용도지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그냥 화면을 가만히 집중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게 인천이에요. 인천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잖아. 도시지역이죠. 그리고 밑에는, 자,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입니다. 전부 바다예요. 근데,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했죠, 이렇게. 자,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을 했고, 이 바다의 매립 목적이 말이야. 이 바다의 매립의 목적이 송도 신도시처럼 도시개발이 목적이에요. 도시개발이 목적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보십시오. 바다의 매립 목적이 도시개발이고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인천의 용도지역도 도시지역이잖아. 그래서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 지정 목적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죠. 같으면은 이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특례를 인정해서 도시군 관리구로 입안하고 결정하지 않더라도 이 매립지의 준공 인가가 있을 날부터 이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여기서는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바다의 매립 목적이 도시개발이고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면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매립지의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여기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여기는 보존해야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요. 그리고 천답과순 등 농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곳이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아직까지 농림지역을 배우지 않았지만, 농림지역은 자, 이렇게 우리 국토원에서 천답과순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으면 농림지역이 돼요. 자, 이 농림지역인데, 이 농림지역 앞바다 있잖아. 밑에는 전부 공유수면 바다예요. 바다죠. 이 농림지역 앞바다를 매립합니다. 매립을 했는데, 자, 이번에 바다의 매립 목적, 이 바다를 매립한 매립의 목적이 역시 도시개발이에요. 네, 무슨 도시냐면 농림지역에서 쌀이 생산되겠죠. 이 농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로 운송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항만도시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바다의 매립 목적은 도시개발이고, 이번에는 매립구역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뭐죠? 농림지역이니까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에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 다를 때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아요. 원칙대로.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거죠.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지정을 결정하여 고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자, 보세요. 왼쪽은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인천시가 지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관리지역이에요. 아무튼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전부 공유수면 바다입니다. 이거 전부 바다예요. 자, 공유수면 바다인데 이번에는 바다를 이렇게 매립했어. 이렇게 매립했다고. 그러면 보십시오. 이번엔 매립구역이 왼쪽은 도시지역에 걸쳤죠. 오른쪽은 관리지역에 걸쳤죠. 이렇게 바다를 매립했을 때 매립구역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라는 얘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니까 한마디로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면은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도시개발이고 그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 도시지라면은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의 지리 목적이 같을 때는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고 그 매립지 준공 인가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인정이 돼요. 근데 바다의 매립 목적이 도시개발이고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에요. 이렇게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다를 경우는 도시군 관리구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얘기고요. 또 바다의 매립구역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게 됐을 때도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렇게 걸치게 됐을 때도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이 되니까 한마디로 용도지역 지정 등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 이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구로 정책을 입안해서 그 정책이 결정되어 대외적으로 시민에게 고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구의 결정이 고시된 것으로 의제가 되는 경우죠. 의제가 뭐냐면 법적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도시지역 지정을 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구의 결정 의제가 있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5군데가 있어요. 5개. 자, 이런 박스를 보면 나와 있죠. 항만법상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과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전부 도시지역의 결정구시로 본다는 거죠. 그 1번과 2번, 보기 1번과 2번을 그림으로, 현장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집중. 여러분 여기는 인천이에요. 위에는 인천입니다. 인천이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죠. 인천의 용도지역, 도시지역으로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가 돼요. 바다가 되는데, 자, 이번에는 자, 이 인천 앞바다에 이 공유수면 바다, 인천 앞바다는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잖아. 이렇게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다가 비금 침분만큼 여기다가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구역을 지정합니다. 항만법상 항만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항만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해버리거나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어항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어항구역이 지정됩니다. 어항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앞으로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지정고시된 도시지역, 이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그 공유수면에 전부 도시지역이 결정구시를 법적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유수면 바다를 도시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없어도 바로 항만도시나 어항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틈들을 인정한 거예요. 여기도 중요한 것은 항만법상 항만구역 지정고시 됐고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이 지정고시 됐다고 해서 전부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의제된 게 아니고요. 네,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접해야 되죠? 인천과 같은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바다에다가 항만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항만구역을 지정했거나 어항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어항구역이 지정고시 된 적은 전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보는 거죠. 그러면 항만구역과 어항구역만 지정고시하면은 도시지역에 연접된 그 공유수면 바다는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따로 그 바다에다가 도시지역을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없어도 항만도시나 어항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3번부터 4번, 5번이 원리가 똑같다고. 3번 산업 입지 및 개발형 법률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가 지정됐거나 4번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거나 5번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전부 도시지역 결정구시로 간주되는 거죠.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자, 여기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어요. 보전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답 과수등 농지가 집중화되어 있어 전부 전답 과수등 농지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마을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런 땅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땅은 도시지역에 이런 땅은 이제 도시에서 갖고 있는 생산관리지역이에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면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림지역으로 가정합시다. 농사지는 땅이에요. 이 농림지역에다가 자,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합니다. 여러분, 택지개발지구 농림 택지는
주택용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거죠. 이렇게 농림지역이 지정하기 전 농림지역이지만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은 이 농림지역,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이 농림지역의 도시지역으로 결정구시로 간주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공간관리구를 위반하고 결정하는 행정적 절차 없이 바로 택지가 개발된 지역을 이제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죠.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지역은 국토교통상 무슨 용도지역이 되죠? 도시지역이 결정구시로 간주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농림지역인데 여기다가 공업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업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뭘 지정하냐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다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거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버리거나 일반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서 고시해버리면은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고시된 이 지역은 농림지역에서 뭐를 바뀝니까? 도시지역이 결정구시로 간주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을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 없이 바로 공업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 삭고요. 여기다가 농림지역에다가 피금 침부만큼 여기다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전원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여러분,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뭐냐면은 전기자원이야. 그래서 원자력, 지금 밀보 해도 괜찮아요.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한 사업구역을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 고시된 이 땅은 도시지역의 결정고시로 간주됩니다. 네, 그래서 다 했죠.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이 지정돼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개발에 체크를 뗀 곳,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되어서 공업도시 개발에 체크를 뗀 곳,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 고시된 지역은 전부 국토교통법상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간주되는 대상 모두 5개를 학습했죠. 네. 단 조심히 될 게 있어요.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지정하면은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간주되지만 수력 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를 설치할 목적으로 지정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되면 도시지역이 결정고시 것으로 보지만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농공단지가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의지되지 않아요. 이것만 조심하면 답찬대 이상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이곳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었잖아. 택지개발로 지정하면 농림지역이 뭐로 바뀌죠? 도시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고시로 간주가 되잖아. 그럼 여기다 뭘 짓죠? 이제 택지개발이 끝나면 아파트 지어버릴 거 아닌가.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아파트를 지어서 도시로 개발된 이곳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옛날에 아파트가 없던 농림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서 도시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 해제된 지역은 종전의 용도지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까지 아시면 되죠. 자,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익숙하게 만들면 자격증을 주게 되는 거죠.